이번 사연은 시어머니의 머리통을 국자로 후려쳤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년 정도 된 새댁입니다. 저는 요즘 저처럼 성격이 좋은 사람도 이렇게 포악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시모랑 신우 때문입니다. 참 자식 키우는 거 자기 방식대로라 하지만 결혼시킨 아들을 자기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시댁 가족들 때문에 이혼할 뻔했네요. 제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시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소심하고 조용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에 비해 남편은 모든 일에 당당하고 책임감 있게 해나가는 스타일이라 그 점에 반하게 되었죠.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면서 나름 커리어를 잘 쌓아나가고 있고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간암으로 빨리 돌아가셔서 가장 역할을 해왔다고 합니다. 저랑 비슷한 가정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 여러 대화를 하면서 충분히 공감이 되었고 나름 제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는 연애 2년 정도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시댁이 충청도 시골에 있어서 2년 동안은 시댁에 가거나 인사를 자주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할 즈음이 되니까 자주 얼굴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전까지는 시댁에 대해서 별 악감정도 없었고 그냥 이 남자랑 결혼하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다고만 생각이 들었는데 점점 시댁을 만나고 겪어가면서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남편에게 너무 과도하게 집착을 한다는 점이었어요. 처음 시어머니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하러 간 날 저는 나름대로 차분하고 조신하게 꾸며서 좋은 이미지를 만들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저를 처음 보자마자 우리 아들이랑은 안 어울릴 스타일인데 어떻게 결혼하겠다고 왔느냐면서 면박을 줬습니다. 솔직히 나이가 친정엄마만큼 든 사람이 딸 같은 사람에게 저런 말을 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아서 그냥 웃기만 했는데 생각할수록 점점 기분이 나쁘더군요. 옆에 있던 남편이 엄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 말이나 하고 싶냐면서 말 조심하라고 강하게 말을 했고 그제서야 시어머니가 말이 헛나와 보다고 미안하다 하면서 상황이 무마되었습니다. 저는 소심한 편이라 별다른 말은 못하고 그냥 괜찮다고만 하고 왔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후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좀 잘 잡아놨으면 이런 지경까지는 되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는 더 집착적으로 남편을 찾기 시작했어요. 충청도 시골에 사는 것이 아들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으니 단칸방을 얻어서라도 아들 옆으로 오고 싶다고 하시면서 굳이 이사를 오셨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쳐요. 제가 경악했던 부분은 저랑 데이트를 할 때마다 굳이 전화를 해서 어디냐, 엄마 심심하다, 병원 가야 하는데 같이 가줘야 하지 않겠냐 등 지금 당장 집으로 가야 하는 상황들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시모가 아프다고 하니까 남편에게 빨리 가라고 하면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반복이 되니까 대놓고 저와의 데이트를 방해하려고 하는가 싶더라고요. 한 번은 남편이 화장실에 가 있는 사이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길래 제가 받아서 인사를 드렸는데 자기 아들 전화를 왜 남이 가지고 있냐면서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다면서 툭 끊어버리는 겁니다. 기분이 너무 나빠서 참다 남편에게 이제 당신이랑 못 만나겠다. 어머니가 나를 너무 싫어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결혼해서 살 수 있겠냐 하며 헤어지자고 했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그랬겠습니까? 남편을 좋아하는 마음은 큰데 도저히 이런 집에서는 오래 살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뛰쳐나와서 3일 정도를 연락도 안 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으로는 남편을 너무 사랑하지만 제 성격상 스트레스 받다가 터져버릴 것 같아서 그 사람들을 대면할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남편도 제가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충격을 좀 받았는지 저희 회사 앞으로 찾아와서 진지한 얼굴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남편이 엄마 편이면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실은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큰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자기도 엄마가 너무 심하게 행동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다면서 앞으로는 본인이 잘 단돌이 하겠다고 했고 헤어지자는 말은 하지 말아달라니까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저랑 결혼하고 싶다고 매달리니까 마음을 꾹꾹 눌러서 다짐했던 것도 어쩔 수 없더라고요. 결혼을 하게 되어도 이런 갈등은 자주 있겠지만 그냥 이 남자랑 잘 이겨내야겠다고 다짐했죠. 결혼 초에는 오히려 시댁 쪽이 좀 조용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워낙 으름장을 놓기도 했고 한 번만 더 우리 와이프 건드리면 얼굴 안 볼 거라고 해놓으니까 시모도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분위기는 해외에 나가 있었던 신우가 귀국하면서 깨졌습니다. 신우는 남편에 비해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너무 생각 없이 사는 왈가닥이다 보니까 시댁에서 유학이라도 다녀오라고 하면서 영국에 보내줬대요. 거기서 대학을 졸업하긴 했는데 어디 들어본 적도 없는 대학이고 맨날 술이나 먹고 놀고 온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신우가 아픈 손가락이라고 좀 철이 없고 왈가닥이긴 하지만 속은 따뜻한 애니까 불쌍하게 여겨주면서 잘 대해줬으면 좋겠다며 저에게 부탁을 했고 이미 시어머니를 통해 당했던 일들로 마음이 조금 단단해져 있는 상황이라 뭐 큰일 있겠나 싶었어요. 근데 신우는 진짜 아무것도 배워온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맨날 술만 먹고 남자만 만났는지 모아둔 돈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고작 영어뿐이었어요. 한 번은 결혼 이후에 처음 보는 거니까 인사하려고 시댁에 갔더니 저에게 웃으면서 자기가 유학파인 거 아냐고 물어봤습니다. 당연하다고 해외에서 생활하기 힘들었겠다고 해줬더니 맞다면서 자기는 유학 다녀와서 너무 힘들었으니까 2년간은 놀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마음 이해해주는 언니가 들어와서 너무 좋다면서 앞으로 용돈 타러 한 번씩 놀러가도 되냐고 하는데 이거는 뭐 또 신개념 미친년인가 싶었습니다. 28살이나 먹고 돈도 안 벌고 부모님 집에서 기생하면서 이제 결혼한 오빠네에서 용돈까지 타서 쓰겠다는 게 어이가 없었어요. 근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남편이 신우에게 네가 돈을 벌어서 자립을 할 생각을 하라고 해도 옆에서 시어머니가 신우 편을 드는 거예요. 너는 그게 쉬울지 모르지만 동생은 또 어려울 수도 있잖아. 너 돈 잘 버는 거 다 누구한테 쓰려고? 동생 도와주지도 않으려고? 네가 우리 집 가장 아니니? 이 말을 듣고 남편은 나는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린 몸인데 언제까지 뒤치다거리나 해줘야 하냐면서 유학 갔을 때도 내가 용돈 다 보내주지 않았냐고 했는데 시모는 그러거나 말거나 듣지도 않는 듯 저에게 네가 알아서 잘 챙겨야 한다. 이런 것도 내주다. 라면서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시댁이랑 연을 끊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이제 저에게 사사건건 뭔가를 요구할 것 같은데 그걸 충족해줄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만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즈음 저랑 남편은 임신을 준비했는데요. 남편은 자기가 돈을 어느 정도 버니까 저는 집에서 쉬면서 몸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저도 결혼 이후에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 빈혈도 심해져서 퇴사를 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그 소식을 귀신같이 알고 전화해서 시댁에 와서 신우랑 시간도 좀 보내고 대화도 좀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일주일에 3번씩 부르더라고요. 처음에는 안 가려다가 계속 조르기도 하고 안 가면 우리 집으로 올 것 같아서 그냥 몇 번 가줬습니다. 솔직히 표정 관리도 안 되고 별로 좋은 마음도 아니라서 잠깐 앉아있다가 오려고 했는데 갈 때마다 시모랑 신우가 둘 다 술에 취해서 저를 잡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네가 뭔데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하느냐고. 나는 너 같은 애 말고 성격도 호탕하고 술도 잘 마시는 애를 원했는데 너처럼 답답한 애가 우리 집에 와서 짜증나 죽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술을 좀 마시라고 계속 들이미는데 저는 너무 불쾌해서 이럴 거면 집에 안 오겠다고 했고 시어머니는 그걸 꼬투리 삼아서 화를 냈어요. 어디 족보도 없는 년이 우리 집 아들을 꼬셔가지고 집안 망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노려보고 있으니까 제 머리를 세게 한 대 때리면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아무리 술이 취해서 이런 짓을 했다고 하지만 이게 말이 됩니까? 신우는 옆에서 낄낄거리면서 그러니까 대충 술 좀 받아먹고 엄마 비위를 맞춰야지 곰처럼 앉아있는다고 뭐라고 하는데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앞에 있던 술잔을 신우 얼굴에 던져버리고 왔어요. 저는 평생 이런 걸 드라마에서만 봤지 직접 해볼 거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신우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속담이 왜 나왔는지 뼈저리게 알겠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이 올 때까지 펑펑 울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도 안 되고 부모님한테도 당한 적이 없던 손찌검을 시댁에서 당한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아무리 생각 정리를 하려고 해도 정리가 안 되었죠. 남편은 퇴근해서 제 상태를 보고 당장 시댁에 찾아가겠다고 했지만 저는 앞으로 괜히 엮이기 싫어서 그냥 덮자고 했습니다. 네가 이렇게까지 당하고 왔는데 내가 그냥 있어? 그럼 속이 편할 것 같아?
남편은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면서 날뛰었지만 저는 그 사람들 얼굴을 다시 보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시모는 저를 때린 다음날 미안하다면서 연락을 했지만 저는 그냥 답장 안 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욕설과 막말이 섞인 문자가 오더군요. 네가 며느리로서 잘했으면 그런 일을 당했겠냐면서 내 아들 빼앗아가 놓고 그 정도도 감내를 못하는 게 말이 되냐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들을 빼앗았다고 생각을 하나 보죠. 자기 아들 귀한 줄은 알고 남의 딸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는 게 참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 문자를 보고 있으니까 화를 낼 가치도 없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어른도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종을 안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시댁에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시댁에서는 저에게 오라고 말은 했지만 절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생일이 가까워 왔어요. 남편은 그래도 생일 때는 집에 한번 다녀와야 할 것 같다면서 혼자 그냥 조용히 다녀오겠다고 했고 저도 그게 나을 것 같다고 배려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생일 당일 남편은 본가에 가서 저녁을 먹고 올 테니까 저는 간단히 끼니를 때우고 오후쯤부터 남편이 좋아하는 잡채, 갈비찜 같은 것을 해둬야겠다 생각을 하고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남편도 중간에서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 같아서 최대한 생일에는 좋아하는 것들로 채워줘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5시쯤 되었을까요? 누군가 현관 비번을 열고 들어오는 겁니다. 남편은 6시 퇴근이라 이렇게 일찍 올 리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누군가 봤더니 글쎄 시모랑 시누인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서 어버버 하고 있는데 신우랑 시모는 짐을 내려두면서 뭐 하느라 연락을 그렇게 피하냐고 했습니다. 피한 건 아니고 일이 있었어요. 어쩐 일이세요? 말도 없이. 저는 최대한 빠르게 내보낼 생각으로 약속이 있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시모는 저의 그런 태도를 보더니 화가 났는지 남편 생일이라 그냥 여기 와서 밥 먹으려고 왔다면서 이런 날에는 며느리가 당연히 음식을 차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아들 낳느라 고생한 자기를 위한 선물은 없냐면서 막 삿대질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이전 사건이 기억나면서 함부로 대하는 태도를 뿌리 뽑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말을 했습니다. 저는 선물은 무슨 선물이냐고 제 머리 때린 거는 기억 안 나시나 보다고 말을 했고 시모는 그 말을 듣자마자 저에게 달려와서 머리채를 잡고 네가 우리 아들 빼앗아 가놓고 그게 무슨 상처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서 그 뒤로 우리 아들이 나한테 얼마나 쌀쌀맞게 대하는지 아냐고 하더라고요. 신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깔깔 웃으며 그만하라고 했고 시모는 어찌 그리 힘이 센지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걸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 오늘 이 자리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그냥 할 말 하고 영 끊자 하는 생각이 들었고 가지고 있던 국자로 시어머니 머리를 내려치면서 당장 놓으라고 강하게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당황했는지 머리를 놔줬고 저는 그 자리에서 만들고 있던 잡채를 시어머니한테 쏟아버렸습니다. 뜨겁지는 않았는데 아마 불쾌했을 거예요. 내가 니년들 때문에 이 집으로 시집 온 걸 후회해. 그렇게 아까우면 결혼시키지를 말지 왜 이제 와서 지랄이야. 그리고 너 앞가림도 못하면서 웃음이 나와? 어머님은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키길래 자식 농사가 이따위예요. 그러고도 저한테 할 말이 있어요? 저는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소리를 확 질렀고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더니 약간 당황하다가 다시 손을 올리려고 했어요. 솔직히 그때는 그래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혼해야겠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시모는 이 싸가지 없는 년 내가 너 기필코 이혼녀로 만든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 마침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요.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왔다고 하면서 들어오는데 남편은 시어머니가 저를 때리려는 광경을 보고는 그 자리에서 멈춰섰고 분노가 끓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시모 손을 잡더니 밀치면서 이게 무슨 짓이냐며 당장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시모는 바닥에 넘어져서는 네가 지금 엄마고 가족이고 다 버리겠다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피식 웃으면서 그동안 많이 참았다며 그동안 내가 대기업 다닌다는 이유로 나한테 돈이나 뜯어내놓고 내가 딱 결혼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돌변한 거 모를 줄 아냐고 했습니다. 남편도 쌓인 게 많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런 가족 필요 없으니까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라고 하면서 그동안 집에 보내줬던 지원 다 끊고 신우 앞으로 빌려줬던 차도 당장 다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연히 자기 아들이 자기를 택할 줄 알았는데 아내 편을 드니까 당황했는지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고 매달려 보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신우한테 가서 머리채를 잡고는 시모 앞으로 끌고 와서 좋은 말로 할 때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과 시댁의 인연은 끊어졌습니다. 시모랑 신우는 억울하다는 듯이 눈물 콧물 쏙쏙 빼고 한숨을 쉬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남편은 이 관계가 전혀 건강하지 않고 굳이 이어가지 않아도 될 관계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진짜 시댁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이리저리 맞은 것은 억울했지만 남편이 저에게 다시는 시댁과 연관된 일을 만들지 않겠다면서 미안하다고 해줘서 겨우 마음을 잡을 수 있었어요. 이 남자가 아니었다면 바로 이 거지 같은 사람들 버리고 갔을 텐데, 그래도 이 세상에서 온전한 내 편은 남편이라는 생각에 저희 관계는 오히려 더 끈끈해졌습니다. 그 뒤로 시댁은 어떻게 됐냐고요? 둘 다 돈이 끊기니까 서로한테 욕하고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나 봐요. 신우는 다시 영국으로 가서 산다고 집을 나가버렸고, 시모는 혼자 식당 일이라도 하면서 돈 벌고 있다고 하네요. 저는 임신 준비를 하면서 편하게 집에서 쉬고 있고 남편과 소소한 일상을 잘 즐기고 있습니다. 인연을 끊고 나니까 건강도 좋아지고 부부관계도 더 나아졌어요. 저는 이렇게 살게 된 생활이 더 즐겁게만 느껴지고 앞으로 다시 볼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너무한 걸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지 궁금하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이런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궁금하네요. 그게 될 거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걸까요? 가족이고 뭐고 이런 사람들은 안 보고 사는 방법이 최선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